400년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했던 독일의 한 작은 마을. 그 이유가 신에게 맹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400년 가까이 이어온 맹세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1633년 유럽 인구 4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흑사병. 독일 바이에른주의 오버아머가우 마을 주민들은 흑사병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다면 10년마다 예수순환국을 공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 흑사병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토마스 그루노 목사는 말했습니다. 오버아머가우 사람들은 맹세를 지키며 지난 400년간 10년마다 예수순환국을 공연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아니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로 공연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독일. 바이에른은 독일에서 전염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Ich hab's gerade jetzt allen Mitwirkenden mitgeteilt. I told everyone involved. I've told the main actors. They all know. Ich glaube, da hinten sind jetzt alle. Excuse me. Entschuldigung. Nein, es ist alles klar. It's clear that emotions are running high. 바이에른의 상황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0번 환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7일 메르켈 총리는 중국 우한에 있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베바스토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곁에는 우한시 시장과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찾으러 독일에서 온 대기업 대표단이 서 있습니다. 넉 달 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0번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메르켈이 방문했던 업체 공장에서 왔습니다. 33살의 베바스토 직원은 연수를 받기 위해 독일에 방문한 중국인 동료로부터 감염됐습니다. Ich sage für Bayern, es entwickelt sich nicht gut. 3만 명이 넘는 바이에른주 주민들이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8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독일 최대의 주이며 경제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이에른의 지역 총 생산은 스위스와 맞먹는 규모이며 BMW, 아우디, 그리고 지멘스 같은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소재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 호황을 누리는 바이에른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권은 저렴한 인력과 방대한 시장을 이용해 바이에른의 경제를 중국 경제와 묶어놓았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바이에른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사이트에 따르면 바이에른 기업 2,000개 이상이 중국과 교역합니다. 중국과 자주오가 중국에 사무실을 둔 곳이 600개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은 바이에른 자동차 업계의 최대 시장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수익의 절반은 중국에서 옵니다. 폭스바겐 CEO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독일의 개발 엔지니어 2만 명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인 화웨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트로이 목마로 간주하고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사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바이에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화웨이는 바이에른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주류 정당의 아낌없는 후원자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을 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지사는 화웨이의 독일 5G 네트워크 입찰을 고집했습니다. 죄더 주지사는 내년에 퇴임하는 메르켈 총리 이후 후임자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경제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독일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겨울 독일이 화웨이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할 때 중국은 독일 자동차 산업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독일은 국가안보와 자동차 제조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의료 장비와 열차를 팔기 위해 기업 지멘스는 중국 공산당 보건 관료들을 체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지멘스는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멘스는 결국 중국에서 계약을 맺고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의 아들 장맹캉과 같은 부패한 관리들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잡지 베이징의 봄은 장맹캉이 20년 전 지멘스 중국 법인에서 일할 때부터 지멘스의 중국 계약 수주를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부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일반인들에게 전가됐습니다. 바이에른은 독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손꼽힙니다. 중국 정권은 바이에른 교육 분야까지 침투했습니다. 바이에른의 대학들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실시한 것이 공자학원 설립입니다. 중공이 뒷받침하는 공자학원은 전 세계에 중국 공산당의 목소리를 퍼뜨립니다. 일례로 미넨의 공자학원은 1대1로를 홍보하기 위해 독일 공무원들이 중국으로 자주 여행을 가도록 기획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사는 중국에서 박해받는 영적 수행법인 파룬궁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공자학원 3곳이 있는 바이에른.
중국 공산당의 검열 제도를 따르면서 독일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랑엔 뉘렌베르크 대학의 한 학과장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은 티베트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토론할 만한 곳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바이에른의 정치 경제계는 경제 자립, 국가 안보,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 정권과 나날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했을 때 바이에른은 독일에서 최초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가 됐습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버 아머가우와 바이에른 그리고 독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브루노 목사는 17세기에 했던 맹세가 다시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Den Menschen damals hat Gott geholfen, hat sie von dieser Pestepidemie verschont, erlöst. Es ist weitergegangen und ähnlich ist es auch heute. Wir befinden uns zwar in dieser Corona-Krise, aber ein religiöser Mensch, der betet zu Gott, der bittet ihn um Hilfe, der hat dieses Vertrauen zu Gott, dass er ihm helfen wird. Und da bin ich auch ganz sicher, dass Gott für die Menschen da ist und ihnen beisteht und sie rettet. So wie damals.